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해커스 금융 송윤남입니다. 저번 1편 영상 모두들 보셨죠? 네. 금융권 취업을 위해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에 대한 정보와 왜 취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당연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 아직 안 보셨다면 이 영상 보지 마시고요. 1편부터 먼저 보고 다시 돌아와 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영상의 주제를 설명드려 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은 주요 금융 자격증 중 하나인 AFPK 과목에 대한 소개와 학습 전략 팁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영상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중요한 내용,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니까 끝까지 시청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우선 AFPK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들을 공부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보면요. 1편 영상에서 잠깐 언급은 했어요. 근데 이제 AFPK 시험은 모듈 1과 모듈 2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모듈 1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재무설계 원론이에요. 자, 재무설계라는 것은 파이낸셜 플래닝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과목으로요. 개인의 재무 목표, 개인 사용 자산의 관리, 소비자 금융 등을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윤리 관련 기본 과정에서는 AFPK 인증자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인증 절차와 내용, 윤리와 관련되어진 기본 규정들을 학습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은퇴 설계에서는 우리나라의 3층 연금 제도, 그리고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네 번째 부동산 설계에서는 부동산의 기초, 부동산 권리 및 거래, 그리고 법률 관계, 부동산 이용에 관한 공법 관계, 그리고 운용 및 관리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상속 설계에서는요. 민법에서 다루고 있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부분들, 세법에서 다루고 있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부분들을 학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상속 및 사업 승계, 그렇죠? 또는 상속 재산의 분할 또는 유언 이런 내용들을 학습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듈 2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또 살펴보면 모듈 2의 첫 번째 과목이 위험 관리와 보험 설계에서는요. 위험과 보험, 그리고 보험의 기초, 보험 관련 법규와 약관, 그리고 보험료와 보험 상품, 보험 세제들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투자 설계에서는 경제 환경과 투자 위험과 수익, 그리고 증권시장, 주식, 채권, 증권 분석, 파생상품, 금융상품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고객의 재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적 포트폴리오에 대한 지식까지도 학습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금 설계에서는 재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을 공부하면서 금융상품과 관련되어진 세금, 상속 증여와 관련된 세금들을 학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영상 앞부분에서 제가 강조해드렸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AFPK를 학습을 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학습 전략,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부터 채널 고정 반드시 좀 해주세요. 첫 번째 전략은 전략 과목을 중점적으로 학습하기입니다. 어떤 소리냐면 AFPK는 모듈 1과 모듈 2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평균 70점으로 합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과목들에서는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올 거고 특정 과목에서는 점수가 높게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모듈 1에 있었던 부동산 설계나 상속 설계 이런 과목들이 실제로 80점 이상 고득점을 취할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마찬가지로 고득점이 나오는 이유들은요.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까다롭게 변형하거나 그런 게 거의 없이요.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부동산이나 상속은요. 대부분 다 법률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우고 꼼꼼하게 사례 중심으로만 학습을 하면 반드시 고득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과목을 일단 중점적으로 학습을 해서 높은 점수를 취득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 학습 전략은요. 이제 재무설계 원론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 재무설계 원론은요. 실질적으로 AFPK에서 담고 있는 대부분의 자격들이 재무설계 원론에서 조금씩 다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경 계열이죠. 상경 계열 학생들이면 가장 나중에 공부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내용을 다 아니까. 하지만 비전공자분들은 이 내용을 먼저 잡는다면 전반적인 개념들을 다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보는 게 도움이 엄청 많이 되겠죠. 자, 그리고 AFPK 취득하는데 또 다른 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요 AFPK에서 계산과 관련된 문제들 있죠. 특히 투자 설계나 세금 같은 데 공부하시다 보면 그 이제 세금 계산하거나 어떤 수익률 계산하는 수식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수식들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그 수식들의 비중이 점점점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을 암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식을 암기한다기보다는요. 그 공식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그 공식을 객관식, 그러니까 국어 지문형으로 풀어서 많이들 나와요. 그러니까 논리라든가 원리들을 중점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그 과정이나 전제 조건을 빼고 단순하게 계산으로만 접근하시면은요. 계산 문제를 갖다 놓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물어봤을 때 틀릴 가능성들이 높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이렇게 또 AFPK 과목별 소개와 학습 전략 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AFPK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네. AFPK 시험을 준비하시는 해커스 금융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제가 알려드린 고득점 전략 과목 부동산 설계와 상속 설계 과목 강의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 마찬가지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를 타고 오시면 AFPK 시험 합격을 위한 초특급 핵심 요약 강의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마찬가지로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뵐게요. 자, 이상 해커스 금융 송현남이었습니다.